안녕하십니까. 이민과 이민법인 대항에서 미국 투자이민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 전문가 차재웅입니다. 제 양력 간단히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민법인 대항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요. 과거에 프랑스 유로퍼시픽 링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SK이노베이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프랑스 오트 에뛰드 커메르시알이라는 그랑제골에서 마케팅 상업개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보다 안전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해서 진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펀드 투자권유 대행인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저희 이민가에서는 매주 미국 투자이민 관련 주요 이슈를 모아서 고객님들께 전달해 드리는 주간 미국 투자이민 브리핑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의 이슈는 요새 가장 뜨거운 이슈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 인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왜 나왔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저널 센터에서 그 미국 그 국토안보부, 이민국의 상위기관이죠. 국토안보부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을 걸었는데, 사실 이 소송이 첫 번째 소송이 아닙니다. 첫 번째 소송은 그 투자금 인상이 된 2019년 11월 21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플로리다에 있는 리저널 센터가 이제 소송을 걸었죠. 근데 첫 번째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을 건 이유가 투자이민, 미국 투자이민이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효과를 이제 그 가져오고 있는데, 이 투자금 인상을 통해서 투자자가 줄어들게 되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소송을 걸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실패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소송은 조금 이제 포커스가 좀 달랐거든요. 어떻게 포커스를 맞췄냐면, 이 2019년 11월에 이제 투자금 인상을 할 때, 그 투자금 인상에 대한 안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포한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 권한 대행이 이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투자금 인상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국토안보부 장관도 권한 대행, 그리고 투자금 인상을 최종 확정해서 공포했을 때 국토안보부 장관도 권한 대행이었어요.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권한 대행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정확하게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저널 센터 한 곳이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 이슈는 업계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업계에서 이제 이미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다시피 투자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러면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기각이 되게 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투자금 인상 전으로.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제 이 법조계 쪽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조금 업계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현재 국토안보부 장관, 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임명이 된 국토안보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투자금 인상 당시에는 미 이민국 국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투자금 인상안을 그대로 다시 적용을 해서 공포를 하게 되면은 현재 기준인 구신방불 기준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업계에서 희망을 갖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소송에서 승리를 해서 기존에 인상됐던 부분이 무산이 된다 그랬을 때, 그 시점에 다시 국토안보부 이민국과 협상을 통해서
90만 불로 올랐던 것을 50만 불로 온전하게 되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뭐 60만 불이나 70만 불 정도로 낮추는 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1월 21일 전까지 50만 불 시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금 인상 전에 해야 되겠다 해서 투자 고민을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90만 불로 오르고 나서는 투자자 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숫자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저널 센터나 그 미국의 이제 투자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들이나 이런 데서 그 타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 자료를 들이댄다면 90만 불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이 소송의 일정은 이제 판사가 이제 청문을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5월 2일 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하게 업계의 입장과 그 국토안보부의 입장을 이제 들어보는 이제 세션을 가지기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5월 2일이 되기 전에도 판사가 그때까지 취합된 자료들과 뭐 증언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다시 뭐 셋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될 수는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금 인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제 스케줄링을 하시고 이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사실은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이슈는 미국 투자이민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올해 6월 30일까지만 허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통계 자료를 보면 매년 전체 미국 투자이민 숫자의 90에서 95% 정도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 투자를 하는 건데, 요게 6월 30일 날까지만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진행이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6월 30일 이후에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으로 투자 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 투자 이민의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 이슈. 그래서 첫 번째는 과연 투자금 인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6월 30일 이후에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두 가지 이슈입니다. 오늘은 현재 회자되고 있는 이제 투자금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와 이제 리저널 센터 연장에 대한 부분 간단히 다뤄드렸고요. 저희 이제 미국 투자이민 주간 브리핑에서는 고객님들께서 이제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 받아서 이제 그 다음 주 브리핑 시간에 답변 드리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질문 주시는 연락처와 주소는 요 아래에 이제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민법인 대항의 미국 투자이민 주간 브리핑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